안녕하세요. 차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는데요. 얼마 전 쌍둥이 자매들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동시에 명령을 했는데요.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몰래 컨닝을 하는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험지를 유출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시험지를 유출하여 미리 답을 알게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 경우 또는 옆자리 친구 시험지를 몰래 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험지를 훔쳤으니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냐라거나 정답을 다 알고 시험을 친 것이니 친구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죄나 사기죄는 재산범죄, 즉 돈과 관련된 것이니까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미리 정답을 아는 것과는 다르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우나 옆자리 친구 시험지를 몰래 본 경우 그 학교 또는 시험을 치르는 주체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구성 요건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방해가 뭔가요? 영업방해랑 같은 건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를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1항에서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에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라는 규정입니다. 즉 314조 1항은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313조가 뭔지 한번 보면은 신용훼손죄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하거나 위계로서 즉 속임수를 써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제가 판례에서 찾아온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을 해서 다른 고객을 빼앗거나 타인의 어장의 해저에 장애물을 침몰케 해서 어망이 찢어져서 어업을 못하게 한 경우 그리고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이게 옛날 표현인데요. 정말 못하니 해고를 하라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그리고 종업원들을 유혹을 해서 달아나게 해서 요정의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그리고 5번째로 대학 교수가 입학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 총장 또는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 시험 성적을 고쳐서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을 해서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6번째로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해서 회사 공원으로 위장 취업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예전 판례입니다. 대학 교수가 입학 시험 문제를 지원자에게 먼저 알려준 경우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과 비슷한 것이고 숙명여고의 입학사정관의 입학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어떻게 들켰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2018년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 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제 권한을 지닌 교무부 장현모 씨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이과 내신 성적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의 의혹 제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성장을 했고 경찰의 집중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일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찰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진 2018년도 9월 5일에 수서경찰서에서 나온 경찰들이 숙명여고 교장실, 교무실, 그리고 유출 의혹을 받는 교무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9월 6일 전임교장, 전임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전 교무부장 등 숙명여고 교사 4명을 입건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쌍둥이 자매가 다닌 대치동의 수학학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로부터 9월 17일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 전 교무부장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숙명 여부의 다른 과목별 담당 교사와 학원 관계자 2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6일 두 쌍둥이 자매와 현모 전 교무부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자매 중 동생은 조사관과 점심 식사를 하던 도중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요. 물론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10월 10일 경찰 측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고요. 10월 15일 두 쌍둥이 자매도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0월 21일 2학년 1학기 이과 전교 1등을 한 작은 딸의 휴대전화 메모 프로그램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행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적분과 과학탐구의 시험 관련 정보 그리고 문학 과목의 일부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10월 29일 그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답이 적혀있는 메모를 확인했고요. 그 문제가 주어 부분을 제외를 하고 서술어 부분을 채우는 문제였는데 휴대전화 메모에서도 주어 부분이 없고 서술어 부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술어가 저장된 날짜도 시험 3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11월 2일 오전 경찰이 현모 교무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경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11월 6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교무부장과 동료 교사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교육 분야였기 때문에 직접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집을 다 사서 공부를 하면서 그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경찰은 시험지에 깨알같이 적은 정답표와 동생의 암기장이 미리 쓰여진 정답표를 발견했고요.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쌍둥이와 교무부장 현모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들 아버지 현모 전 교무부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2년 3월 12일 징역 3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11월 30일 검찰은 현모 교무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쌍둥이 자매들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된 점을 참작을 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시켰습니다. 만약에 자백을 할 경우에 미성년자임을 감안을 해서 선처를 해준다고 했지만 끝까지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넘겨졌는데요. 그러나 2019년도 6월 4일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 자매들의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보호 소년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 선처가 불가능하고 형사재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2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들에게 시험지를 건네준 아버지 현모 씨에 대해서 2019년도 5월 23일 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2019년도 11월 22일 6개월 감형을 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 현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20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도 7월 4일 쌍둥이 자매들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8월 12일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쌍둥이 자매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인격을 쌓고 수양하는 공간 그리고 학생들이 미래와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1등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컨닝을 하거나 시험지를 유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계르 변호사였습니다.